과거의 재래적인 정보 수집과 타격 이 과정들은 움직이지 않거나 빠르지 않은 표적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타격해야 될 목표가 너무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것을 이제 AI가 조언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AI를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 AI 기술이 고도화된 나라와 낮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전쟁을 하면 당연히 AI 기술을 가진 나라, 좀 더 고도화된 AI 기술을 가진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AI 기술과 무인화 기술이 군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한국은 엄청난 강점이 있죠. 반도체, 무기 제조 능력은 세계 탑 클래스에 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어서 이란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영선의 테크토크 손대권 전 군수사령관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테크토크에 두 번째 출연하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아, 대단히 영광입니다. 네. 이 삼성 장군이셨는데요. 지난 2월에 퇴역하셨죠? 네네. 네. 그 퇴역하시고 나니까 이게 전쟁이 또 났네. 잘 지켰어야 할 걸 그랬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 이란 전쟁에서 AI, 드론, 정밀 타격 이게 이제 최근 핵심인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 손 장군님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사실 큰 변화가 있었죠. 제가 첫 번째 느낀 거는 AI 기술이 전쟁의 전 영역을 관통하는 그런 키워드가 되었다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고성능의 무기와 낮은 성능의 무기가 조합돼서 운영되는, 그러면서 가성비가 요구되는 이제 그런 그 전쟁의 양상을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가성비. 네, 가성비. 네. 적은 비용으로 그렇죠. 적에게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비용을 강요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과거의 전쟁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이 정말 핵심인데요. 예를 들면 이란에서 만드는 값싼 드론이 3천억짜리, 5천억짜리 무기를 그냥 못 쓰게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사실 대비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한 가지로 국한되지 않고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값싼 적의 무기에 대해서는 나도 값싼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할 거고요. 또 군집이나 이렇게 아주 많은 수량의 무기에 대해서는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을 섞어 썼을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떤 다층의 방어 또는 다층의 공격 수단, 또 가성비가 있는 수단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수단,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적인 그런 요소들이 융합되어야 올바른 대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재래식 무기 플러스 하이텍, 이게 이제 잘 어떻게 섞이고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하느냐, 이 말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란에서 본 이 저가 드론 전쟁 전략, 이게 한국 안보 환경에서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한국에서의 전쟁이 발발하면 아주 대단히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현재 발발한 이 전쟁에서 교훈을 얻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북한도 사실 가성비 높은 그런 공격 무기들을 준비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은 그 가성비에 맞는 적절한 그런 무기 체계들을 준비해서 방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기술 이전이나 전투 방법 이런 것들을 북한이 습득하고 그것을 새로운 군사 전략으로 채택하고 운용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성능보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좌우하는 시대가 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와 알고리즘 때문에 승리한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바탕이 된 무기체계가 또는 지휘체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능이 좋으면 그걸로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선진국들이 약간 자만할 수도 있었고 이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도가 살짝 이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고, 또 이것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그 전투력 중에서 군인, 그다음에 무기, 그리고 뭐 지속 지원의 능력, 국가의 경제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그 보이지 않는 이면, 제일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이 결국 군사 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올바르게 처리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책을 만들어주는 알고리즘. 이게 사실 그 저변에 깔려있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잘 갖추어져야 그래야 사실 AI 기술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의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AI 기술 적용하고 싶어도 적용할 수도 없고 AI를 훈련시킬 수도 없고 좋은 알고리즘을 찾아낼 수도 없죠. 그럼 이번 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저렇게 저가 드론으로 다시 반격을 할 거라는 예상을 미국이 사전에 했을까요? 저는 그 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란은 생각보다는 우리 서방에서 잘 모르게 나름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저가 드론을 얘기하지만 이 저가 드론도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전을 위해서 러시아에 제공을 했던 것이 러시아는 그걸 운영하면서 뭐 통신수단이라든지 제어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더 고도화시켜서 그것을 다시 이란에 공유하는, 그럼 이란은 좀 더 값싸지만 좀 더 나은 성능의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대표적으로 이제 샤헤드 드론이라고 하는데 기존 샤헤드 드론에서 샤헤드 286이라고 해서 좀 더 고성능의 뒤에 모터가 아니라 제트 엔진을 달아서 순항 미사일급 속도가 나오는 그런 드론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얼마 전에 발표됐지만 고체료를 사용한 탄도 미사일을 이제 뭐 사용하겠다 하는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허를 찌르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전쟁에서 그 팔란티어의 데이터 처리와 분석 능력, 또 엔트로픽의 그 타겟 식별 이런 것들의 어떤 역할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단하죠. 제가 이번 전쟁이 AI가 시작부터 끝단까지를 관통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팔란티어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모아놓은 대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모여진 데이터를 잘 AI 기술로 잘 분석하고 예측해서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또 그 타겟에 어떤 화력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하는 타격 자산을 분배해주는, 그리고 또 예상되는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주는 어떤 화력 참모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재래적인 정보 수집과 데이터의 수집과 타격 자산으로 인한 타격, 이 과정들은 표적이 적고 또 움직이지 않거나 빠르지 않은 표적이었다면, 사실 지금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아주 다량의 표적이 등장하고 있고 내가 타격해야 될 목표가 너무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재래적인 방식으로 타격을 하려면 아마 몇 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사람이 뭐 이렇게 잡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것을 이제 AI가 빨리 판단해서 지휘결심을 조언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응하는 전투를 할 때 큰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AI가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게 합당한 일이냐 하는 그런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 엔트로픽에서 네. 트럼프 그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엔트로픽은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AI를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했었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러면 당신들을 배제하고 다 잘라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오픈 AI가 했죠. 희망하는 곳에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했죠. 어쨌든 사용은 엔트로픽 클로드가 사용됐습니다.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사활을 건 정말 그 온 국민의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효과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는 매우 고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핵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거는 전 지구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 그다음에 인간 중심의 어떤 사회를 지향한다면 분명히 어떤 통제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AI가 전쟁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 그러니까 지휘 방식, 또 무기 체계, 병력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바뀝니까? 실행력 제고라는 것에 좀 방점을 두고 싶은데요. 네. 좋은 AI 기술이 있어도, 좋은 AI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실제 구현하는 장치가 없다면 우리 현실 세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무기 체계를 일단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무기 체계 안에 그냥 탱크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또 서버나 저장소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가운데 무기에 그럼 어떤 AI 기능이 탑재되어야 할까? 그래서 그 AI 기술이 준비되면 그럼 당연히 무기 체계가 먼저 발전이 될 것이고요. 아마 그런 가운데 저는 그 인프라의 발전 속도보다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발전 속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할 일인 거죠. 그 인프라의 발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무기의 효과가 증대될 것인데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무기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AI 기술의 발전은 더 빨리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라기보다는 실행력이 있으려면은 그것을 발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발현할 수 있는 장치가 결국 무기 체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AI 기술들이 결국은 AI 기술에 대한 소요로 연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군에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방산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제조기업에서는 그 소요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개발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보이지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이제 잘 융합이 된다면 무기체계도 발전하면서 우리 국방과 관련된 그런 산업과 기술들도 같이 발전하고 또 더 빨리 발전한 기술들이 우리 국방에 실행력 있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AI는 군인을 대체하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군인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기술일까요? 저는 당연히 군인을 강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AI를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 또 AI 기술이 고도화된 나라와 낮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전쟁을 하면 당연히 AI 기술을 가진 나라, 좀 더 고도화된 AI 기술을 가진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즉 그 말은 우리 군대가 여러 가지 전투력을 가지고 전투를 하지만 그 AI 기술이 우리 군을 또 전투하는 우리 군인들을 당연히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또 사람이 어려워하는 일에 대해서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위험한 곳 또 생명이 위험한 이런 그 작전이나 지역에서는 대체하는 기술로. 그 AI 기술과 무인화 기술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군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기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전쟁에서 만약에 돌격 명령을 내리는데 그동안은 사령관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AI가 자율적으로 결정에 의해서 명령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마지막 결정은 버튼은 사람이 저는 뭐 당연히 버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이 약간 그 국방에서 AI 경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량의 무인화, 대량의 군집, 그리고 인간 개입의 최소화, 이것을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 고도로 정밀화된 그리고 AI 기술과 기존 전력을 융합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된 판단, 이것이 사실 미국의 근본적인 그 방향성입니다. 뭐 여기에 어느 정도는 가치관이 좀 녹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쟁이 아무리 이기기 위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그런 행위일지라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인간 대신 로봇이 나가서 총 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이 막 벌어지는데 그 순간순간을 다 사람이 명령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AI 스스로가 그 순간순간에 자율적 판단을 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결국 대응 수단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통제를 하는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노력이 지금 필요한 거죠. 이거 쉽지 않은데요. 지금 미국이 이미 막 국제법 어겼다 뭐 이런 비판이 막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에는 로봇 군인이 등장했죠. 네, 뭐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한국군의 AI 수준, 예를 들면 미국, 중국, 이스라엘하고 비교해 본다.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저력과 또 아주 응집되어 있는 기술력, 이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미국과 중국을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미국이 국방 전략을 발표한 이후에 관통하는 키워드는 실험에서 실행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미군도 지금까지는 어떤 시범, 실험적인 적용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실행 단계로 넘어가야 돼. 실행해야 돼. 그래서 이번 이란 전쟁 때 여러 가지 AI 기술이 사용된 것처럼 이제 사용할 거야. 해야 돼. 이제 이런 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당연히 더 높아졌겠죠. 네. 중국은 당연히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역량과 자산들이 투입되어서 갑니다. 규제도 없애고 뭐 자유구역도 지정해버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풀스택 밀리터리 시티. 예를 들면 뭐 히토류가 있는 곳에 그 옆에다가 히토류를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그 히토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뭐 로봇이나 어떤 뭐 군사 무기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한 지역에 쫙 다 모아놓은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어떤 규제 또 어떤 인간적인 그런 부분 또 사회적인 합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허들이 있고요. 사실 우리 민간에서 스타트업이나 테크 기업들이 AI 기술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잘 어떤 그 협력 체계를 만들어주고 그 팀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잘 구성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저희도 그런 AI 기술들이 우리 국방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국이 군사 AI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딜까요? 한국은 엄청난 강점이 있죠. 네. 반도체. 지금 이제 국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 우리 테크 기업들이 노력하고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국방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피지컬 AI가 작동되는 우리 무기에 AI를 넣으면 그게 피지컬 AI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기 제조 능력은 세계 탑 클래스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뛰어난 국방 반도체가 우리 좋은 무기에 온디바이스로 잘 얹혀져서 거기에 이제 우리 지금 테크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AI 기술들 그런 것들이 적용된다면 저는 뭐 우리 국방 AI 기술은 세계에서 1, 2, 3등 안에 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명이 이제 유도 무기 이론. 네, 뭐 유도 무기 네, 네. 또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로봇들 그러니까 결국 네. 뒤에서 다 리모컨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자동화 무인화로 저절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근데 거죠. 그거를 하는 게 바로 반도체. 그러니까 여기서 연산, 얼마나 정확한 연산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설명을 하신 거죠. 제가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번. 사실 우리가 반도체를 보면 굉장히 고가이면서 그 반도체는 초고성능이고 그래서 그걸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필요한 정보,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 적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성비 높은 그렇죠.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국방 반도체가 그런 분야에서 매우 가성비 높으면서 아주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한국군이 가장 뒤처진 분야랄까요? AI 무기에서? 저는 AI 무기에서 좀 뒤처졌다고 보면 일단 좀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획득 체계라고 봅니다. 획득 체계. 네. 그럼 이제 뭐 새로운 무기가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AI 기술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우리 국방에 우리 군사 기술에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얼만큼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판단이나 또 획득을 한다면 얼마나 빠른 절차로, 얼마나 그 시장이 반응하기 좋은 그런 절차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좀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을 통제하려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저는 또 거버넌스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거버넌스가 결국은 뭐냐면 법령이나 제도 그리고 조직, 어떤 일을 하는 조직,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예산.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아직은 우리는 제도적으로 법령적으로 좀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거버넌스, 컨트롤 타워 지금 그런 AI 시대에 이게 사실 융합해야 되고 서로 연결돼야 되고 이제 이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주 곳곳에서 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뭐 두 단어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제 데이터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분야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사일로가 너무 큰 거예요. 다 분절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융합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을 찾기도 어렵고 예를 들면 AI는 뭐야? 무기야? 아니면은 무기가 아니야? 거기에 따라서 방위력 개선비를 쓸 거냐? 전력 운영비를 쓸 거냐? 이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탈피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내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고 내 분야에 내 돈을 써야 되고 나한테 관련된 제도만 적용되어야 해.
그러면 다른 게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은 AI만 해도 이게 누구의 영역이냐를 알 수 없듯이 여러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면 당연히 역할도 크로스오버돼서 내가 AI 전담 부서는 아니지만 내 일에도 AI가 있어. 뭐 이런 크로스오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버전스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AI만 해도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 알고리즘을 만드는 회사, 뭐 LLM을 만드는 회사, 뭐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여러 그 도메인들이 있을 텐데 그 도메인들이 융합하지 않으면 제품이 안 나오는 거죠. 요즘 북한 김정은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드론과 AI를 결합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을까요? AI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에 관련된 연구소도 만들고 제품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북한이 발표를 한 걸 보면 자기들도 수준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거고, 근데 사실 북한이 많은 군사 기술들을 러시아로부터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도미사일 기술도 오차일이 아주 작게 이렇게 오차일을 만들었고, 또 드론 개발 기술도 FPV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잖아요. 그런 FPV 기반으로 해서 공격용 드론들을, 장거리 공격용 드론들을 기술들을 습득해서 그게 작년 11월 뭐 그때 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친구들은 그 기술을 습득하면 그걸 당연히 쓸 것이고, 북한은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게 가성비 높은, 또 우리에게는 높은 비용의 가치를 요구하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 지금 나타나 있는 그 값싼 드론, 또 장거리 드론, 그리고 가격이 싼 대공 미사일,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한 스팅이라는 뭐 그런 것들을 당연히 개발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알려진 바로는 러시아에 한 10,000명 정도를 파병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작년 후반기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본국으로, 북한으로 다시 복귀를 했다고 해요. 그 친구들이 아마도 그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군들을 교육하고 또 무기체계나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에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국도 AI 전용 군사 조직 필요한 거 아닙니까? AI 전용 군사 조직이라 그러면 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을 텐데, AI가 적용된, 또 AI가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군사 조직은 필요하죠. 에자일 조직 같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버전스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애자일하게 좀 변화되어야 하고 크로스오버 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AI 모델을 만들 정도의 전문가는 아니어도 AI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하고 그런 기본 도메인 지식을 결합해서 획득하거나 또 운영하는, 또 소요를 제기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가 꼭 필요하죠. 그럼 앞으로 10년 후 전쟁터에서 이 가장 많이 등장할 무기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유무인 복합 무기가 아닐까. 유무인 복합 무기. 네. 또 자동화 무기,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한참 개발하고 있지만 아마 한 10년 후 정도 되면은 경량화되고 사용이 쉬운 방향으로 아마 발전될 것 같은데, 뭐 레이저 무기, 우리 20년 30년 전에는 공상광영화로 보던 무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근데 지금 실현됐습니다. 네, 실현은 됐는데 아직은 덩치가 크고 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뭐 내지 10년 후면은 충분히 사용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재래식 무기 같은 거, 탱크, 또 전투기, 항공모함 이런 거의 비중이 어떻게 더 축소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그거는 계속 유지될 거다, 뭐 이런 입장이십니까? 저는 없어지거나 또는 그 역할이 축소되리라는 생각보다는요, 그 재래식 무기가 상대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진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무인화로 하든지 아니면은 AI 기술이 적용된 그런 장비로 바뀌든지 뭐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우크라이나전이 재래식 전력과 하이테크 전력이 같이 작동된 하이브리드 전쟁의 어떤 대표적 시초였죠, 시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주 눈에 띄는 것이 155mm 화포. 그 드론이 날아다니고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10,000발씩 20,000발씩 화포를 사용할 정도면 재래식 전력, 그러니까 하이로 믹스의 전력들이 그래도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로테크의 장비가 자꾸 하이테크 장비로 진화하겠죠. 이제 그렇게 좀 수레바퀴처럼 굴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준비해야 할 어떤 능력이랄까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도메인 영역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 도메인 지식이 일단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도메인이라 하면 현장 경험. 예, 자기가 일하는 분야의 현장의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리터러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뭐 우리가 데이터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고 그게 왜 필요한지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꼭 내 도메인에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만들어져야 그래야 이 도메인 영역과 결합될 것 같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네. 그 우리가 흔히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과학계에서는 누가 퍼스트 펭귄이 될 것이냐. 빙판에서 누가 먼저 뛰어내릴 것이냐. 그래야 뒤에 펭귄들이 우르르 다 뛰어내리잖아요. 그래서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작지만 성공을 만들어서 그 성공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어달리기 성공으로 연결시켜가는 이 실행력이 전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박영선의 테크토크 삼성 장군이시고요. 대한민국 군수사령관을 지내신 손대권 장군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